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렸고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포항과 울진이 39.3, 경주 42.5, 영덕이 36mm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포항이 북방교류 사업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규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포항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영일만항 활성화입니다. 속초와 동해 삼척 등 동해안에 다른 항구도 많은데 왜 포항이 주목받는 걸까요? 무엇보다 영일만항은 동해안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특히 냉동 냉장 창고와 물류센터를 갖춰 농수산물을 집중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한 것도 장점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핫산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되면 나진항을 통해 중국 동북 삼성의 값싼 농수산물이 포항 영일만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에는 수산물 집산지인 나진항을 통해 북한산 대게와 오징어 대량 반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가 되면 저희 북한의 신선한 농수산물이 많이 반입돼서 저희 창고도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영일만항에 있는 냉동 냉장 창고입니다.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지만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중국산과 북한산 농수산물로 넘쳐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2020년에 영일만 국제 여객 구두가 준공되면 북한과 러시아로 가는 물류와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도 완비됩니다. 하지만 동해 관광특구 조성은 강원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데다 속초가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여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과 관련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접속하고 나선 경제특구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동해선 조기 착공을 약속하면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포항 삼척 간 동해 중부선 조기 완공과 복선 전철화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포스코 최정호 회장이 함께 방북하면서 북한의 철도 도로 인프라 구축 참여를 통해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이 다시 활력을 띨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형산강 하구가 내수면 마리나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6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 조건을 평가한 결과 포항 형산강 하구와 강원도 의암호, 충북 청풍호 등 12곳을 확정했습니다. 마리나는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와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 등을 포함하는 항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항시에 등록된 수상 레저기구는 671대에 이릅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19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9일간의 행정 사무감사를 했으며 이틀간 6명의 의원이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폐회에 앞서 오늘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과 농업 예산 증액 편성, 학교급식 지원 개선, 그리고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영덕군은 민선 7기 공약의 실천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비영리 시민단체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주민 배심원은 자동응답 유선 전화와 전화 면접을 통해 40명이 선발되고 오는 11월까지 민선 7기 공약의 적정성과 실천 계획, 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